안녕하세요, 진세민입니다. 이번에 박윤진 파트너와 새롭게 준비한 스페셜 특강은 대시제 종목의 비밀, 10기명 매집 패턴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그 시작을 열 대망의 1강 제목은 그들만의 리그, 매집의 원리와 기본 공식인데요. 최근 시장 상황이랑 가장 관련 있는 키워드인 만큼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박윤진 파트너의 첫 번째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스페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주린이를 위한 8가지 마법 공식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이제 진짜 1년 전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박윤진 스페셜 오늘 요거 같이 방송을 좀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이번에도 지난번 같이 8개의 강의로 이루어진 저의 교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강의를 듣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창을 열어서요, 거기 검색창에 박윤진 스페셜이라고 한번 이렇게 검색어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제 동영상이, 교육 동영상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청하시되, 단 이게 이제 10분만, 앞에 10분만 교육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 창 밑에 아래 보면 더 보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무료로 동영상, 모든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박윤진 스페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8가지 주린이를 위한 마법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했다는 거, 요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부캐명이라고 하죠. 부캐명을 다들 갖고 있던데요. 저는 일명 제 부캐는요, 대치동 타짜 언니입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주식도 굉장히 잘하지만 저 고스톱도 무지하게 잘 칩니다. 그래서 타짜 언니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저는 진짜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커리어 중에 중간에 여러분들 한 3번째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커리어 중에 키움증권 투자권유 대행인이라는 이 란이 있죠. 경력에.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저의 커리어는요, 키움증권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키움증권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는 소비재 쪽, 그러니까 컨슈머 프로덕트라고 하는 소비재 분야의 전문 마케팅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 뉴욕에서 키스 프로덕트라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또 했고요. 또 마지막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데 그 안에서도 브랜드가 테팔, 프라이팬으로 유명한 주방용품 회사잖아요.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간에 저에게 좀 쉬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저는 무엇을 했냐면요, 주식을요,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을 양적으로 굉장히 큰 주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로 제가 주식 공부를 했냐면요, 하루에 1000개도 넘는 차트를요, 한 1년 넘게 매일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식을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였지만 주식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식을 진짜 되게 잘하고 싶었고, 또 주식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거는요,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아주 호기심이 생겼어요. 시장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매매 패턴, 뭐 매매 형태는 트레이딩 형태가 있지만 매일같이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진짜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단기 시세가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급등이 나오죠? 저거는
그냥 인력으로 되는 건가 저게? 갑작스럽게 그냥 시장에서 형성돼서 갑작스럽게 저게 급등이 나오나?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더 깊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막 제가요, 투자 자산 운용사, 펀드 매니저 운용력, 이것도 공부를 했고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죠. 금융투자 분석사, 이거 애널리스트들이 딴다는 그 어려운 시험도 제가 땄습니다. 그리고 증권투자 상담사는 당연히 있고요. 국제재무분석사, 이것도 좀 내용이 있는 좀 어려운 건데 그래도 1차 공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 이것과 별개로 급등주는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좀 더 다른 공부가 좀 필요했습니다. 왜요? 저 주식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급등주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동안 과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과거에 엄청난 단기에 폭등이 나온 종목들을요, 차트를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등을 하면서의 어떤 그 차트를 본 게 아니라 폭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공통점이나 어떤 패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요,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사무실을 얻었다 그랬죠. 그 안에 벽에 3면에 진짜 창문만 빼놓고 모든 벽에 다 차트로 도배를 해놓고 열심히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얻어졌을까요? 네, 없을 것 같았는데 있더라 이거예요. 무언가 공통적인 어떤 매집 패턴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 머릿속에 얻어진 건 한 10가지 정도의 공통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엔요, 이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재미있겠죠. 그래서 이 10가지 매집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사실 이 내용 중에는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서치하거나 어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찾아본다고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박윤진의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도 그렇고 이름들도 그렇고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절대 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내용은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해도 괜찮을까? 나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보시죠. 첫 번째 8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텐데요. 1강, 그들만의 리그, 매집의 원리와 기본 공식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아주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 아닙니다. 일단 매집의 원리, 그리고 그 기본 공식만 오늘 알아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몇 개의 최근에 어떤 상승했던 종목들,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것들이요. 이 종목들의 어떤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은 금양이라는 종목이에요. 2022년도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핫하죠.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요, 여러분들 차트 보이십니까? TV 출연에선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이날 여기 크게 음봉 맞고 떨어져 버렸어요. 음봉 맞고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음봉 맞고 떨어지면서 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님들 회원방에서는요, 제가 문자를 이날 문자를 드렸죠. 그날 문자를 드려서 같이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날부터 이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날부터 한
시세가 한 5천 원대에서요. 단기에 그냥 2만 원. 이 그냥 오르는데 약 한 1개월이라기보다는 한 1.5개월 정도 시간이 되는군요. 거기 그 기간 안에 한 450% 상승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와우. 이만큼 상승해서 450% 정도 나왔는데 자,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재료 말고 이 종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게 준비된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런 게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 앞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이렇게 올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요거 이제 과거 현대 상선이죠. 코로나 오고 나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또 운임이 상승했다는 어떤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HMM은요 한 1년 만에 1,500% 그러니까 15배의 시세가 나왔어요. 자, 이 종목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 전에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년간 시세가 뽑았어요. 그냥 단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형태가 나왔을까요? 저는요 여기에도 어떤 매집 패턴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전 작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정도 계속 제가 돌려볼게요. 한국석유 이거 러시아하고 우크라 전쟁이 나면서 원자재들이 폭등이 나오면서 한번 시세를 뽑았죠. 자, 이 종목이 단기에 600%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하죠. 이것도 한 5천 원대에서 3만 원까지 그냥 드라이브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 석유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 전쟁은 날 줄 알았던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모르겠으나 이 앞전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그냥 갑자기 전쟁 났으니까 이렇게 올랐을까요? 여기에도 매집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번 한일사료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한일사료 엄청났죠. 이거 역시요. 이 안에 엄청난 매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기 시세 뽑은 거 아니고요. 요거 작업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도 넘게 이거 준비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2,000원대에서 15,000원 갈 때까지요. 이게 한 700% 상승하는데 한 1.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시세는 굉장히 짧았죠. 1.5개월에 올리지만 그 앞에 매집은요. 어마어마한 한 1년도 넘은 매집의 어떤 구간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셔야 되겠죠. 비덴트라는 종목은 좀 시계열을 좀 제가 뒤로 돌려서 시계열을 조금 뒤로 돌릴게요. 돌려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2015년에 그러니까 제가 K증권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투자자 시절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이름이 비덴트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세븐스타웍스인가 그랬습니다.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요것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가 더 깊어지면 이 내용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약 1000%의 상승이요. 너무 1개월 만에 10배가 가버렸어요. 끝내주죠.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매집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진약품은요. 이것도 정말 제 머릿속에 굉장히 기억이 남는 그런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진약품은 제가 K증권에 데뷔했을 때 막 아직도 야생의 기운이 박윤진이란 개인 투자자의 어떤 야생의 기운이 한참 충만할 때 들어가자마자 영진약품이 어마어마하게 매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거를 목격을 하고 이 종목은 정말 이 매집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천을 해서 크게 먹었는데 자, 이게 지금 2,400원대 추천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10배 거의 10배 수익을요 본 것 같아요. 끝까지. 이거 아마 K증권 저희 과거 회원님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나 아직도 잘 계시다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개월간 900% 상승 나오는데 참 얘는 재료가요 뭐였을까요? 영진약품 재료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봤는데도 이 재료를 잘 모르겠어요. 재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거는 공매도 청산에 의한 어떤 상승 드라이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시세 뽑고 나서 신문에 떡하니 나오는 겁니다. 공매도들이 응징yap품 공매도들이 싹그리 다 손실이 크게 보고 도망갔다는 거죠. 이게 10배가 난 거예요. 이 구간이.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신라젠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신라젠의 요 패턴이 엄청나죠. 자, 상장하고 나서 여기서 이 종목도 지금 6개월 만에 단 6개월 만에 상장 후 단 6개월 만에 1,500%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냥 이거 계획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팩400 유명했죠. 이 재료는 팩400이었는데 1만 원대에서 15.2만 원, 15만 원대까지요. 정말 이거 엄청난 이 시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거대한 어떤 준비 작업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제 눈에는 이게 보입니다. 저도 신라젠을 매매했습니다. 이때는 아마 여기 와우넷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구간을 좀 따 먹었던 이걸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시세를 먹은 건 아니고 구간을 매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노와이어리스 5G가 정말 대세 5G 종목이 계좌에 없으면 막 서러웠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이노와이어리스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약 4년간의 시간을 들여서 거의 1000%, 그러니까 10배, 거의 900%가 나왔는데요. 이노와이어리스 여러분들 보면 와우, 이거 굉장히 큰 상승 트렌드가 보이시죠? 여기에는 매집이 없었을까요? 전 여기에도 매집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아이고, 우리 이제 동학개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요. 약 2년간의 시세가 크게 나왔는데 삼성전자 몸집이 무겁잖아요. 이런 삼성전자의 약 250% 상승이 굉장히 큰 거죠. 이 종목이 그때 이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나온다고 하면서 2만 원대에서 5만 7천 원까지 그냥 이거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상승 트렌드가 보이시죠? 삼성전자에 이때 세력이 없었을까요? 저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세력이 있었고 이거를 관리하는 누군가 있었고 또 여기엔 사전의 준비 작업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어떤 무슨 어떤 사기성이 있다든지 어떤 이런 급등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법을 위반한 어떤 그런 형태로 절대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있는 그대로 여기에는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붙어서 이 종목을 올렸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화장품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K뷰티, K화장품 하면요. 2014년, 15년에요. 웬만한 유가상장사들은요. 이 화장품에 뛰어들려고 정말 그 난리도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세계 1등이래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러브가 어마어마하게 쇄도했고 그때 화장품의 어떤 업종을 끼지 않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모든 회사들이 다 화장품을 다 섭렵하고 하고 싶어 했던 시절이에요. 2014년, 2015년에요. 1000% 상승이 나왔죠. 여기에도요, 여러분들 매집 패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차트 이제 몇 개 더. 카나리아 바이오. 요거 올해 이거를 놓쳤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카나리아 바이오 여러분들 여기서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잖아요. 점상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의 점상이 갔는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승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근데 진짜 이 짧은 시간 안에 1개월 안에 10배에서 이 상승이 나왔는데 근데 이거요. 간단하게 그냥 점상 올리면 되겠죠. 아니요. 이거 사전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10배를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서 사전 작업은요. 제가 봤을 때 1년도 넘게 이거 매집을 핸들링한 겁니다. 혹시 카나리아 바이오를 관리하신 우리 세력님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요.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그렇다고.
1년도 넘게 그러니까 한 2년의 베이스의 프로젝트였던 걸로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요. 매집이 보이죠. 일단 뭐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 이런 데서 뭔지 모르는데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이 거래량이 죽어 있었던 거 보이시죠? 일단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해드릴 내용은 이거보다 더 아주 세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천에서 3만 원까지 직행했다는 거, 사전 작업 크게 필요했다는 거. 유비쿼스 홀딩스 역시 5G 종목이죠. 여기에도 매집 패턴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10가지 매집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제가 종목을 12개를 소개를 했는데 이 안에서 10개 말고 2개는 합성된 패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겹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육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칭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끝나겠죠. 이 종목도 한 11개월 안에 단기에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대시세 종목을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이 연구 결과 제가 얻은 결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깊게 많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크게 쏟아부어서 제가 공부를 한 결과 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에 도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국가꽃이에요. 국가꽃인데요. 급등주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재료와 함께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급등주는요, 세력들의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복잡다단한 에너지를 품은 응집과 이 분산의 과정을 거친 고통과 노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 세력들이 끈질긴 이 매집, 어마어마한 끈질긴 매집과 화려한 이 핸들링, 화려한 본상승을 본 저로서는요, 경험한 저로서는요,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종합 예술인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준비 과정과 시작, 그리고 이 끝을 볼 때는, 이 마무리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 한 편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국가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대시세 종목을 연구하고 나서 제가 느낀 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국가 옆에서라는 서정주 시인님의 시인데요.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맨 끝으로 가서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그 엄청난 끈질긴 매집, 소쩍새에 우는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 이걸 매집의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한 송이 국가꽃 피운다. 이런 본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소쩍새가 울었다. 이런 매집 구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이 공통 분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한 거죠. 박윤희 대표가 이게 열심히 연구한 결과 몇 가지 공통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시세 종목에는. 자, 첫 번째, 재료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재료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뭡니까?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적이라는 재료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뭐 4차 산업 새로운 혁명, 뉴 패러다임 시프트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M&A, 뭐 합병 이슈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뭐 경영권 뭐 분쟁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정부 정책 또는 뭐 대선주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각자 다릅니다. 재료 명분이 무조건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 매집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는 대주주가 들고 있는 물량 말고 나머지 물량을 유통 주식수라고 하는데, 이 유통 주식수를요, 흩어져 있는 개인들한테 흩어져 있는 이 종목을 유통 주식을 걷어들이기 위한 매집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2단계에서 이제 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필요합니까? 매집이 잘 되어 있으면 본상승 구간에서 이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핸들링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손아귀에 다 들고 있으니까요. 유통 주식수를. 그리고 유통 주식을 다 들고 있으면서 핸들링이 너무 쉽고 작은 돈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자금이 적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보셔야 될 거. 물량 매집만 오늘 이번 교육에서 배운다고 했죠. 8가지 배울 겁니다. 8강을 통해서 배울 거고요. 자, 그다음에 대량 거래. 자, 대량 거래 또는 대량 거래 대금이 이 구간에서 터져요. 이건 뭐죠? 신호탄이죠. 본상승의 신호탄. 매집을 해놓고 이제 본상승 시작한다. 우리 이제 파티 시작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주목을 끌기 위해 대량 거래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시장의 주목을 끌어야 많은 파티의 참여자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의 참여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자, 그래서 시장의 주목, 본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집하고 본상승 사이에 신호탄이 좀 있고 본상승이 나온다고 했죠. 이 본상승 구간에서는 뭐 엘리어트 파동이 적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3파, 상승 3파, 상승 5파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시세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일시적인 어떤 눌림목 조정이 반드시 있어요. 대시세 종목은 그냥 마구 뭐 이제 점상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 말고도 대부분의 종목은 눌림목 조정 구간을 거칩니다. 그래야 또 오래 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산 작업, 여기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이 기간이 이제 분산 작업인데 여기가 가장 화려한 어떤 시세의 불꽃이 나와요. 마지막 불꽃이 나오는 데가 바로 분산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면 하락이 나오는데 끔찍한 하락이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락도 상승처럼 엘리어트 파동에 이어서 뭐 하락 3파, 하락 5파가 나오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락 파동에서 3파와 5파가 있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요, 여기서 끝난 것 같아서 이제 이 종목은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이제 어떤 그런 시세를 다하지 못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아닌걸요? 웬걸요? 다시 또한 물량이 매집이 되는 거예요. 물량이 다시 재매집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실적 성장주들은 그 많은 재료들 중에서 실적 성장, 그냥 실적이 좋은 회사 말고요. 그냥 성장, 실적을 가지고 성장하는 회사들은요. 물량을 다시 매집해요. 재매집.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등 나와서 이제 하락이 나와서 이 시세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시 매집이 나오고 또 다시 상승을 하고 그렇게 해서 50배, 100배 시세가 계속 드라이브 되고 있는 전설적인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삼성전자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뭐 2차 전지로 표현되는 종목들이 대표되는 종목들이 지금 그러한 구간을 겪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이제 실적 성장주 그럼 이렇게 다시 무한 반복하고 실적 성장주는요. 하여튼 큰 시세가 나오고 다시 하락했다가 또 재차 상승하는데 여기서 또 다시 매집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제가 본 대시세 종목이요. 그냥 단기에 아주 그냥 빼꼼 잠깐 상승한 종목 말고요. 굉장히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들은요. 꼭 거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되돌림 상승이에요. 시세가 아주 큰 시세가 나온 종목이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외봉으로 꺾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되돌림 상승은요. 쌍봉형으로 꺾인다 이겁니다. 여기에 한번 시세 한번 나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되돌림 상승이 나와서 꼭 쌍봉형으로 깨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시세가 나왔던 종목만이래요. 그냥 뭐 짧게 시세 나왔던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되돌림 상승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큰 시세를 뽑았던 종목들은 또 반드시 되돌림 상승이 있어서 그게 쌍봉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뭐 쓰리봉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박윤진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물량 매집 이 중에서 이 지금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매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10가지를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매집이요. 이 매집 구간에서도요.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연속성이 떨어져요. 사실 매집을 배우는 목적을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 매집을 배우는 큰 목적은
본상승을 잘 알아보고 본상승에서 매매하기 위함이에요. 이 물량 매집 구간에서도 사실은 주식이 상승이 나와요. 근데 시세가 연속성이 없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왠지 상승할 것 같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또 매물벽 맞고 또 떨어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티가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작되기 전에 손님들을 집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손님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때요? 집안을 청소하잖아요. 일단 집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또 많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불청객 같은 사람들 있죠. 파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집안 청소도 안 했는데 지금 귀찮은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집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청객이죠. 근데 그 불청객은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 물량 매집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경우예요. 조금 컨셉이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파티 좀 매너가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너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물량 매집 구간에서요 기다려주세요. 매수하지 말고요. 기다려줬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건 거래량이 터지든지 아니면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질 때 이때 들어가요. 이게 바로 신호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들어가도 안 늦어요. 굳이 초대장 받지 않아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면 본상승에서 매매하시든가요. 근데 이 매집 구간에 너무 많은 개인들이요. 이 종목을 뭔가 있네 하고 들어가면 괜히 매집하던 이 세력들이 열받아서요. 확 뒤집어서 그냥 종목을 그냥 엄청나게 그냥 급락을 시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 구간에서는 좀 참아주시는 거. 만약에 매집 구간에 나는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매집 구간에서도 상승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일시적인 시세를 보고 다시 시장에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유통시키세요. 다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세력들 보고 가져가라고요. 유통을 좀 시켜주세요. 샀다가 판다, 이거 트레이딩을 좀 하는 거죠. 이 개념이 이해 가시나요?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이렇게 센스가 있는 거죠. 자, 수많은 이 종목들이요. 저와 같은 시장의 전문가들을요, 먹여 살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굳이 초대장 받지 않아도 우리 같은 공부 많이 한 어떤 전문가들은요, 종목을 딱 차트만 보면 볼 줄 알죠. 수급만 보면 볼 줄 알죠. 자, 그래서 본인들하고 같이 트레이딩하고 있는 가족 회원님들을 모시고 이 종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 같은 거 없죠. 초대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시그널을 먼저 시장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이 알아보고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과정, 이제 매집에 대해서 그러면은 배우는 거 여러분들 요거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매집 구간을 매매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본상승에 들어가서 본상승 전에 또는 요 구간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렇게 컨셉을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주식이 뭐예요? 라고 많은 전문가님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럽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떤 매출, 영업이익 등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저평가된 기업, 고평가된 기업들 따져서 이것이 주가가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주주에게 또 배당금 같은 환원을 해주고 이익을 같이 쉐어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네, 주식이라는 걸 조금 다르게 좀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박연진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건요. 저는 여기에서 제 매매가 벗어나질 않아요. 정보와 재료를요. 정보와 재료 안에는 실적,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실적뿐만이 아니라 근데 실적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올리기 가장 쉬워요. 재료를 세력들이
차트에 수급으로 풀어놓는다.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어떻게 주식을 저렇게 표현하냐고요? 삼성전자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삼성전자의 어떤 정보와 재료가 뭡니까? 실적 또는 뭐 ARM 같은 어떤 이런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라면 세력들이 차트의 수급으로 풀어놓는다. 지금 삼성전자의 세력들이 차트의 수급으로 풀어놨나요? 아니에요. 일단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 세력들도 지금 큰 세력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직도 하락 차트예요. 그리고 수급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거대하게. 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여기서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대표님. 어떻게 저렇게 매매를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세요. 관점을요. 저요. 이래봬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 아까 보셨죠? 각종 주식 관련 자격증 많은 거 봤죠? 저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매매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수급하고 차트를 먼저 봐요. 왜 수급하고 차트를 먼저 볼까요? 수급하고 차트는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공정해요. 재료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늘 당할 수밖에 없는, 미안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수급과 차트는요, 워렌 버핏 아저씨가 보는 차트 수급은 똑같아요, 우리랑. 자,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요, 자, 여기서부터 종목 선정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저는 검색기 아시죠? 검색기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고, 검색기를 저는 알고리즘 천재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검색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에겐 수급기라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수급기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거죠. 매집인지 본상승인지 이제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세력의 의도나 세력을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재료예요. 재료가 이렇게 세 번째 들어가요. 재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수많은 재료들이 있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매매가 들어가요. 자, 이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매매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든 스윙이든 중장기 매매든 상관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1차 필터링, 2차 필터링, 3차 필터링까지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매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좀 이런 과정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사설이 길었어요. 10가지 매집을 어느 정도 용어는 조금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요, 걸음 반걸음. 이해 가십니까? 걸음 반걸음 조금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매집 패턴. 이건 박윤진 대표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 여러분들이 뭐 어디 서적이나 어떤 검색이나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자, 주기라는 거 있어요. 자, 그리고 등산 하산 세 번째. 자, 다정이라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정복기. 자, 그리고 바늘산. 자, 7번 진주선. 진주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매집이죠. 자, 키다리. 8번도 진짜 좋아하는 매집이에요. 그리고 경호, 이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10번째가 거래형인데요. 얘만 혼자 컬러가 다르죠. 왜냐면 1번부터 9개까지는 1번부터 9번까지는요. 어떤 그림의 형태, 패턴의 형태라면 거래형은 약간 이게 움직이는 형태, 거래형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제가 얘네들도 별명을 좀 붙였어요. 걸음 반걸음은요. 급등주의 고전악파.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이 강에서. 주기는 인내와 노력의 끝판왕. 등산하사는요. 알고 보면 너무 뻔한 클리셰. 다정이 따로또 같이 적과의 동침. 정복기 알면서도 당하는 개미 무덤. 바늘산 잘못된 캔들 교육 처음부터 다시. 진주선은요. 매집 난이도 최상. 고진감래. 그리고 키다리는요. 조용히 진짜 강하다. 이게 지금 이 별명이고요. 경호는요. 확률 높은 수익률 제조기예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거래형은요. 황급한 매집이 필요할 때 세력들의 놀이터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10가지 이 매집 패턴은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죠. 자, 패턴의 오늘은요. 기본 공식만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걸음 반걸음이라는 거를 배우기 전에요. 패턴은 매저 기본 공식만 또 들어갈게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에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점점 높아지시는 게 보이십니까? 이 저점이 서서히 이게 높아지는 게 보이십니까?
여기 조금씩 이렇게 저점이 구간이 높아지는 게 보이십니까? 자,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죠. 이게 바로 패턴형 매집의 기본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차트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저점이 높아져요. 그런데 갑자기 저점이 끝에서 확 높아져요. 엉덩이가 그냥 확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매집의 끝자락 신호, 그러니까 본상승으로 가기 어떤 일보 직전 같은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돼요. 저점이 급 레벨업 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패턴형 매집의 기본 공식 또 한 가지는요. 아까 그 차트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저점이 크게 높아지진 않는데 저점을 유지를 해요. 높아지는 것도 매집이지만 저점을요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큰 매집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저점이 잘 유지되더라 이겁니다. 저점이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엉덩이 확 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매집의 끝자락 신호, 뭔가 시작되는 어떤 본상승의 신호탄 같은 그런 거, 네,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패턴형 매집의 어떤 기본 공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대표님 그럼 매집은요 일봉만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일봉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본 매집은요 분봉, 일본, 주봉, 월봉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다 봐야 되냐고요? 아주 깊게 공부하시려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이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되게 빨리 볼 수가 있어요. 분봉, 일봉, 주봉, 월봉 그냥 한번 1분도 안 걸려요. 한 30초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거죠. 정보 매매에 의한 어떤 그런 형태의 매매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운 좋게 어떤 정보 하나 얻어서 한번 시세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도 내가 그런 시세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 정보에 의존하는 매매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의한 매매, 뭐 실적에다 곱하기, 멀티플 배수를 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뭐 주식을 한다라는 개념이 많이 시작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 너무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왜요? 실적이 좋기도 하지만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멀티플은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적 장세가 아니고 역실적 장세나 역금융 장세는요 멀티플이 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또 낮아지죠. 가변적이에요. 근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이 패턴은요 급락장, 상승장 아니면 횡보장 어느 장에서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패턴들을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에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공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패턴은 매집의 기본 공식 아까 2가지 했죠.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혹시 박윤진 대표를 좋아하시거나 박윤진 대표를 아시는 분들은요. 제가 좀 즐겨하는 어떤 지표 중에 몇 가지 지표를 보는데 그 지표 중에 가장 제가 오버롤하게 보는 게 바로 MACD 보조지표예요. 어떤 분들은 보조지표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보조지표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웬걸요? 저는 보조지표가 있어서 진짜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이 MACD 보조지표를 좀 설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HT에서 사용하시는 HTS마다 설정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거든요. MACD.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시고 계신 증권사에다 전화를 해서 원격으로 나는 MACD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다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MACD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패턴형 매집에 이제 3번째.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MACD 지표는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집이에요. 이해 가시죠? 아까 전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거. 엉덩이 확 들어주는 거. 저점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저점이 유지되다가 엉덩이 확 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MACD가 이런 거를 이제
상승 다이버라고 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밑에 MACD는 서서히 꼬물꼬물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것도 매집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설정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 더 MACD의 상승 다이버전스 여기 나와 있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역시도 분봉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일봉, 주봉, 월봉 모두 해당돼요. 이것들을 보려는 어떤 보려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명심이라고 제가 썼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기본 공식 중에서 가끔 우리 이제 돌연변이들이 있죠. 변형, 변칙, 음용. 변형적인 것들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 볼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차트를 보시면 저점이 잘 유지되고 있는 차트예요. 그렇죠? 저점이 지금 그래도 지금 나름 저점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얘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 저점을 어느 날 이게 밑으로 그냥 확 깨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저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밑으로 그냥 착 제껴 내려오죠. 자, 그리고 나서는 자, 그런데 제껴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이게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터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거래가 확 죽은 거죠. 자, 거래량을 한번 밑에 거래가 급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형 형태는 매집을 해놨는데 이 매집을요 여기서 올리지 않고 고약스럽게 여기서 급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경우 거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매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는 하락, 매집을 해놓고요 그냥 고약하게 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 여기서 손절이 나오죠. 여기서 같이 기분 좋게 들어가 있다가도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못 참고 여기서 손절이 많이 나고 여기서 또 한 번 물량 손바뀜이 되겠죠. 이것들이 어떤 매집의 기본 공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1강에서 배운 내용은요. 어떤 매집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매집의 기본 공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또 매집의 원리.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2강에서는요.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10가지 패턴 중에 첫 번째 급등주의 고전학파 걸음 반걸음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 영상들을요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용어는 좀 이렇게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패턴, 이따 걸음 반걸음이 뭔지 거기 제가 용어를 다 붙여놨잖아요. 그 용어 제 머릿속에서만 있던 것지만 제가 이제 세상에 밖에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거 요거 다음 시간에 걸음 반걸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혀드린 박윤진 파트너의 스페셜 특강 1강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2강에서는 고전학파 걸음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강의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저희 스페셜 특강과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